저는 성공한 사업이라면 사실 엑시트를 하거나 수백억 매출을 내는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모두 운동선수 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하는 운동이 그만큼 대단해 보이니까 전부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이 운동선수처럼 운동하면 근육도 찢어지고 온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잘못하면 부상만 생기고 운동도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수백억 매출이나 엑시스라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내가 뭐 성공 신화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된 사업의 모습이 어떤 건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판이 없거나 정말 오래된 간판만 달고 있는데 손님이 항상 만석인 식당들을 좀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식당 주인분들은 고객이 왜 안 올까 하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냥 원래 하던 일만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오는 사람만 오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손님을 항상 데려옵니다. 또 남들은 불경기라고 해도 이분들은 끄떡이 없어요. 꾸준히 오던 고객들이 계속 매출을 받쳐주거든요. 또 이런 곳은 광고를 안 해도 인플루언서들이 알아서 광고해 줍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현실적인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마케팅, 매출 걱정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적어져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시작한다고 돈을 쓰고, 그러면 이제 겨우겨우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또 불경기가 오면 이제 광고 없이는 고객을 데려오기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간판 없이도 손님 많은 가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플라이휠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존 컨설턴트였던 짐 콜린스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엄청 큰 돌을 한번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있는 힘껏 밀어야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한 바퀴가 되고 두 바퀴가 되면 속도도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굴러가게 됩니다. 미국 4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도 이걸 똑같이 적용했는데요. 아마존은 빠른 배송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고객이 아마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이 모여드니까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왔고,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오니까 더 낮은 가격을 만들었고, 또 더 낮은 가격을 만들어내니까 더 많은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아마존이 버블닷컴 시절에 사실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플라이 휠을 붙잡은 게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어요. 사실 간판이 없는데 손님이 만석인 식당들은요, 이 플라이 휠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님들이 방문하고 좋은 경험하고 좋은 경험 때문에 다시 손님이 방문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손님과 함께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좋은 경험을 하면 또 새로운 손님이 오고 또 재구매 고객이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식당은 간판이 없어도 항상 손님이 만석인 식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플라이 휠을 돌려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광고를 진행해서 고객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고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걸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잘하는 걸 고객한테 해주고 고객이 그걸 받고 만족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사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 퀄리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압도적이라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뭘 가장 만족했는지, 고객이 만족했던 건 다른 사람한테도 해보고 불편했던 건 빠르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이 만족했으면 이제 재구매하거나 새로운 고객과 함께 올 텐데요. 이런 재구매 고객과 소개로 온 손님이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을 해도 되지만 보통 한 번 정도는 이때 서비스에 더 투자해서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면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퀄리티의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골 고객이 이제 새로운 손님이 되고 새로운 손님이 또 단골 고객이 되고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블로그나 어떻게 내가 홍보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가게가 홍보되는 경험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처음 온 고객들을 만족시켜서 단골, 재구매 고객으로 만들고 그 고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나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고객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재구매 고객과 소개해준 고객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소개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지인을 데려와라 하지 않는 이상 소개는 마케팅으로도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개로 온 사람들은 처음 온 분들보다 그냥 돈을 더 잘 씁니다. 그리고 큰 돈이라고 해도 내가 아니라 이미 소개해 준 사람이 어느 정도 설득했기 때문에 그 설득을 해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 중에 재구매 고객과 소개로 온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좀 알기 쉬운 업종도 있는데 그걸 알기 어려운 업종도 있더라고요. 알기 어려운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걸 꼭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처음 온 고객도 저 사람 다시 올 것 같은데 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소개로 들어온 고객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서비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구매 고객도 거의 없다면 지금 당장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나는 재구매 고객이 잘 없는 업종인데 제 친구 아버지 분도 이제 집수리 업체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에 문제가 언제 생길까요?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생길 수도 있고 집이 괜찮으면 10년 뒤에도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그 집에 평생 사는 동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서비스를 퀄리티 있게 잘 제공을 하니까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마케팅 없이 소개와 재구매 고객만으로도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 그런 업종이라도 결국 기간이 달라질 뿐이지 재구매 고객과 소개받은 고객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긴 기간에 걸쳐서 잘 모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지금 당장 이번 달 매출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당장 손님이 없는데 단골 만들어야 된다는 말 들으면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이 없다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다면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콘텐츠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다면 매달 100명의 고객을 데려와야 하는 가게와 이미 50명의 재구매 고객, 소개 고객이 있고 새로 50명만 데려오는 가게, 누가 더 광고비를 많이 쓸까요? 누가 더 여유가 있을까요? 사실 뻔하죠. 재구매 소개에 있는 고객이 훨씬 더 광고 지출도 적고 퀄리티도 훨씬 더 좋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손님을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 손님을 만족시켜서 다시 오게 하고 소개를 만드는 건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돌아갈 때 플라이휠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하는 업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자리 잡는 걸 넘어서 간판이 없이도 손님이 많은 식당처럼 재구매가 늘고 손님이 손님을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에 성공한 사업은 사람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사람을 남겨서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지 아니면 수백억 매출을 낼 사업의 자산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고객이 오지? 이번 달에는 얼마나 더 나아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하고 출근하는 게 되게 즐거워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저와 같이 이 과정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시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